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이수진 의원을 형사고소했다며 고소장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의원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도 함께 고소를 했습니다. 이 언론사는 조선일보 계열의 언론사입니다. 따라서 김병기 의원은 공간위와 선거 준비로 정신이 없지만 선거 이후에라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빠짐없이 차근차근 처리하겠다라며 허위 사실에 속아 넘어갈 유권자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역시 국정원 출신이라서 그런가 김병기 의원의 발빠른 대처에 박수를 보내는데요. 조선일보 기자 고소는 김병기뿐만이 아닌 정청래 의원도 있었습니다. 정청래는 조선일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했습니다. 정청래는 말하길 조선일보는 미 대사관 방화로 제목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 대사관 방화 사건이 몇 년도 언제 있었냐? 미 대사관은 광화문에 있고 미 대사관전은 정동 덕수궁 뒤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는 또 본문 내용 중 제가 전대협 산하 서총련 과대표 자격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은 전혀 없으며 제가 대학 1학년 때 과대표를 한 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조선일보는 온라인판 기사 제목을 미 대사관 방화에서 미 대사관저 방화미수로 수정을 했습니다. 정말 조선일보의 수준을 제대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김병기와 정청래 의원처럼 수구 언론들에게 재빠르게 행동하여 대처한다면 그들도 민주당과 관련하여 함부로 기사를 쓰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빠른 행동들이 주위에 더 많이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번에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수진 의원의 언행에 대해 노영희 변호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정말 자기 우물에 침 뱉는 수준이 아니라 독을 풀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잘 안 해준 사람은 그냥 독 마시고 죽어라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매우 위험한 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 검찰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에서 대통령이 뭐 검찰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맨날 고발하고 시민단체들하고 다 같이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 와서 얘 잡아가 이렇게 지금 갖다가 이걸 떠먹여주고 있는 거랑 똑같은 지금 상황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이게 본인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다는 그 하나를 가지고 이 자기가 몸담았던 이 곳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 정도의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치 같은 거 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잘못 들어온 사람이죠. 완전히 미친 거죠.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이분이 기본적인 소양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최소한의 인격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금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섭섭하다 하더라도 섭섭할 수 있어요. 저는 섭섭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본인도 그 지역에 전략공천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예전에 그렇게 들어간 그곳에서 제대로 잘하고 정말로 잘 이길 것처럼 잘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무조건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내팽개쳐? 그럼 니네 한번 죽어보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모양새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기 인생도 망가뜨리는 거고 모두를 다 같이 죽이겠다는 건데 그럼 그동안에 본인이 떠들어왔던 가치나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은 뭐가 됩니까? 다 공천 바라보고 거짓말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편 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27일 탈당 기자회견을 갖고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로 간다고 합니다. 특히나 박영순뿐만이 아닌 서른 역시 그 다음 날인 28일 날 탈당을 하여 이낙연 쪽으로 합류를 한다고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좀 하루라도 빨리 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국힘당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차은우보다 이재명이란 표현을 비위 좋은 아첨꾼만 살아남은 정글이 돼버린 민주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민주당 안기령은 한동훈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국민의힘 상황이 급해도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이거나 야당을 험담하거나 그런 일은 한동훈 위원장께서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싸움에 골몰하시기보다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편 관악을에 출마 선언했던 임세은 민생연구소 소장이 민주당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한 점에 죄송한 마음뿐이다라며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라이벌이었던 정태호 의원께 한 말씀 드린다며 반드시 당선되실 거라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역시 선당 후사의 자세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중대한 선거이며 단 하나의 틈새나 흐트러짐 없이 모두 단결을 하여 치열하게 싸워야 하니 함께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정말 임세은 소장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프지만은 이렇게 깔끔하게 승복을 하고 선당 후사의 자세로 뛴다는 마인드를 보면은 현역 의원들보다도 훨씬 낫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 임 소장의 마지막 말을 되새겨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윤 정권의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하나같이 한 몸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자신의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부에서 한두 명씩 보여 참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특히나 최고위원이면서 2번 연속 단수공천까지 받은 고민정 의원이 선거 며칠 남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결국 서울시 성동구 앞 공천이 27일 날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제는 하나로 뭉쳐 빨리 민주당이 다시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적인 내부 갈등의 모습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